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할까요? 지금 뭐 이미 마이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추미애 당선자와 그리고 조정식 의원들이 이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이름이 누군가는 이제 물망에 올리지만 본인이 이제 고사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 어제까지는 이렇게 의사 비치다가 경향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치열한 또 경합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이거 어떻게 보면 경향 TV에서 한 커뮤니티 그냥 설문조사인데 거기 물어봤어요. 5, 6선 국회의원 중에서 다음에 보기를 5개 제시하고 누가 좋겠냐. 7.5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91%가 추미애 의원 당선인입니다. 91%가 박지원 그 당선인은 6%예요. 안규백, 정성호, 조정식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제 보통의 여론조사처럼 아니 7.5만이면 엄청난. 근데 뭐 세대별, 뭐 연령별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자, 추미애 당선인이 오늘 아침 SBS 라디오 출연했는데요. 의장 역할 거부 안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왔느냐가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겁니까? 거의 수학연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을 겪었던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고구마 한 100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의 답답함을 갖고 있고, 사실 어떤 위치에 선다는 것은 결심과 결단이 많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이런 방망이를 두드렸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로 남을 것인가 이게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어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겁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인의 한 사람이고 국회의장은 사실 입법부의 수장이고요. 헌법기관들을 총합해서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하면 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의장으로서의 아주 센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보수 정당 출신의 의장들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정당의 출신인 김진표 의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지층들로부터 뭐 하는 거야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후과로 91%라는 압도적인 뭔가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도 21대 국회가 한 달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계속 그냥 있습니까? 김진표 의장 어디 또 해외 나갔다면서요? 원래 이제 국회의장의 해외 일정이라고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제 결국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에서 이제 5월 2일에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장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국정 기조를 보여주느냐, 혹은 국정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느냐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지금 국회 의석수면 최상병 특검법은 무리 없이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맞받들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라 가지고 또 다시 민심이 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거부권을 진짜 행사할까요? 와, 저는 하겠죠. 저희 4월 10일에도 대통령이 변하냐 뭐 이런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 3명 다 안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변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문제 진단 자체가 큰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사실 여당 의원들도 원래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여당 의원들조차도 속속 이제 입장 선회가 있고 입장 선회 내용이 뭔지 살펴보니까 이겁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공수처의 수사 중인데 아직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 아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돌려줄 수 있어요. 박근혜 특검 원래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수사 중에 결국 특검으로 공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이 와중에 김종민 대표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게 방송 중인데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방송 중이라고 말씀 바로 하시면. 대표님, 대표님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이어서 지금 잠깐 나중에 할까요? 아니 근데 연결된 김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특임 장관설이 있어가지고 입장이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아침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
전혀. 그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예. 예. 왜 근데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세요?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몰라 나도. 아니 혹시 제안이 오면 수락하실 의사는 왜 있습니까? 협치를 만약에 하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협치하려면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야지 당연히. 예.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하고 협의를 해야 협치가 되는 것이. 예. 개인적으로 누구를 접촉한다고 협치가 되나? 나는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해 온 사실도 없고 만약에 접촉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그런 뭐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그 가정을 해서 뭘 하면 네. 그게 또 뉴스가 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네. 일단 금시초문. 네. 약간 뜬금없는 얘기다 이런 정도로 끝.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갑자기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생방송의 묘미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취재하시는 네. 모습을. 생방송으로 예. 생방송 취재를 하는. 뭐 기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의 묘미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김종민 의원께는 따로 또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갑자기. 최상병 사건 거부권. 네, 대통령은 거부권. 안 변할 것이냐.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또 후폭풍이 또 상당히 세게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숨는 자가 범인이고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자백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사위원장 누가 해야 돼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가지고도 네.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아마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침에 김기현 이제 의원이 네. 또 관련해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또 논평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라는. 네. 아니 저는 겁니다. 감명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이 처리가 된다면 여당이 협조로 그럼 법사위는 내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당 협조하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 네. 거부권이 돌아왔을 때도 다르게 행동한다.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이나 여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수 의석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네. 그 야권에 속하는 인물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김기현 의원이 오늘 SNS에 올린 내용 이런 겁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중요한 상임이다. 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무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사위를 민주당이 놓쳐서는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특검들이 지금 줄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아침 홍익표 대표가 또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법사위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통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다수당이 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누가 하면 좋겠어요, 법사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김종민 의원 떠오르기도. 지금 소수당이 안 돼요, 여기는. 네. 제 3당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 활동 오래 하시긴 했으니까. 그런데. 여전사 전현희 의원도 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도 또 노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조국 대표가 자분자분 그 법무부를 향해서 질문하는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보다는 의장석에 앉으면 안 돼. 진행하지 말고 실제 질문을 해라. 이제 이런. 근데 이번 아주 그냥 정기국회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방송들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재밌게 정부를 향해서 질문할지 기대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 굉장히 주목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또 숙제는 하고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당선자 금지 사항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언론이 오늘 바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의원 특권 이용하지 않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은 좀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저는 어제 이제 그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기성 정당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정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개인적으로 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 주식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한다. 이런 부분도 약간은 뭐 일종의 규약이겠지만은 너무 이제 사실은 이 본인들의 PR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강력한 규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건건에 대해서 네. 언론사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걸 따져보기 시작을 했고 뭐 여러 보도를 보면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다 신고했는데 팔았냐 안 팔았냐 그러니까 선거 전에 팔았다 말씀하셨고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석을 탑승했냐 안 했냐 제주 4.3 갈 때 이제 김웅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당시에 타보니까 불편했다 이런 변소를 한 건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유연하게 약한 고리로 가져가도 되는데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정당과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약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들의 다짐 준비라고 해서 이제 김해 봉화연수원 가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코인을 하거나 이런 뭐 부동산 이런 게 잘 없는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또 당선자들이 다짐을 내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또 이제 비판을 받게 되긴 할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이거 또 이제 취재 세게 할 거예요. 골프 누가 갔다 또 뭐 이제 이런 비판 보도가 나올 테니까 하여간 뭐 다짐이고 어쨌든 조국혁신당 내부의 윤리강령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다짐이 4년간 지속되도록 시사인 경향신문 계속 취재편이죠. 네, 저희가 취재 열심히 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비상군 누구 나옵니까? 네, 오늘은 저희 고정 패널들 나오는데요. 그 방송 같이 했던 허재모 씨랑 그다음에 이제 김용민 TV 주인장 경향의 아들. 경향의 아들. 경향의 아들 허재모 씨랑 그리고 이제 장성철 공무원텐 소장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오늘 네. 뉴스인 누구 나와요? 저희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당선자가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아, 이거 거기 또 오늘 엄청난 방송 조심해야겠어요. 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심 잘해야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예, 좋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육회 통쾌 상쾌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